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뉴스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라디오 뉴스K입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 명백히 큰 과실이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정성근 후보자를 둘러싸고 몇 가지 의혹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2005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처분받은 일과 이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입니다. 후보자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동문들 모임에 참석하고 가는 길이었으며 대리운전을 하고 왔다가 집 가까이 와서 어느 정도 운전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음주운전 경위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임명권자의 권한이고 제가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더 나은 업무 수행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에게는 1996년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과 승강이를 벌였다는 과거 보도가 있어 음주운전과 관련해 집중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 후보자가 딸을 불법 조기 유학 보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유학과 관련해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추궁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후보자께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중학생인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을 유학했죠. 그리고 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13년째 유학 중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대부분 유학 중에 있기 때문에 후보자는 40대부터 소위 기러기 아빠셨죠? 네, 어떻습니까? 기러기 아빠 행복하셨습니까? 아들, 딸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아들, 딸 덕분에 행복하셨습니까? 혼자 살아도 아들, 딸이 미국에서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행복하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참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성근 후보자께서는 자녀 유학비의 송금 내역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총 송금한 돈이 68만 7천 달러입니다. 이거는 하나로 치게 되면 7억 5,570만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이 같은 기간 동안에 후보자께서는 미국을 15번 다녀오셨어요. 배우자께서도 한국과 미국을 9번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송금만 했을 것이 아니라 직접 가지고 갔을 돈도 상당 부분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에는 한 해 동안 1억 7,500만 원을 송금을 하셨어요. 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이 정도 금액을 보내려면 급여의 대부분을 송금했을 것 같아요. 그러죠? 박혜자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네. 연도수로 평균을 내니까 네. 1년에 4,500만 원 정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부 다 증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낸 자료를. 네. 지난 10년간 SBS에 제가 받은 연봉을 보시면 네. 10년 아니 그러니까 연봉의 대부분을 보내셨을 거다. 제가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유학 경비는요. 연간 10만 달러를 상식의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 보내게 되면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송금을 통해서 자녀들의 귀국 후에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해외 송금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죠. 그런데 2007년에 이렇게 돈을 많이 보냈는데요. 실제로 그런데 또 따님의 그 계좌를 보게 되면 학자금 대출로 해서 2억 5,300만 원의 채무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보냈던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7억 5,570만 원에다가 2억 5,300만 원 합치게 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이의 회동이 10시 30분부터 청와대 접견실에서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여야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개조를 위해 제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김영란법, 범죄 은닉 재산 환수를 강화하는 유병헌 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또 민생법안 처리와 더불어 2기 내각 인사청문회 원만한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국민안전과 민생 정의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을 듣고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겠다며 상처받는 국민에게 절망 대신 희망의 씨앗을 우리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가 오늘 만남의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어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잡고 집중 포화를 퍼부은 야당은 물론 청문회를 통해 기회를 주자던 여당 내에서도 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 입장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 장관 청문회에 나오면서 교육부 1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나올 수 있느냐고 꼬집었고, 안민석 의원은 김 후보자 스스로 수업 연구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한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놓고 장관이 되면 다른 지도자가 해선 안 된다는 건 논리가 맞지 않다며 질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위원들의 질의를 알아듣지 못하는 듯 내를 반복하다가 30초만 숨 쉴 시간을 달라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거나 동문서답을 해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김 후보자의 일문일답 내용입니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위원장님 저에게 약 한 30초만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 대학원생들이 글 쓰는 그런 연습,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제가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이제 써서 보통 6시 마감 전에 보내던 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대표는 아니라는 주장이십니까? 대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탈법들, 심지어 지금 불법의 소지도 있는데 후보자께서 책임지고 이걸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뿌리를 뽑거나 그러는 사람은 아닙니다. 뿌리를 뽑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뿌리가 뽑힐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뿌리 뽑을 의지와 각오도 없으면서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를 좀 하시겠다고 인사청문회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설령 하다 못하는 한이 있어도 최소한 그런 의지와 각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뿌리 뽑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뿌리 뽑겠다고 하면 또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전략 공천하자 강하게 반발해온 허동준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재보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새정치연합이 서울 동작을에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공천을 신청했던 기전 부시장을 전략 공천하자 국회 당대표실에서 점거 농성을 해왔으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허 전 위원장은 오늘 당대표들이 저를 버렸지만은 당의 주인인 제가 당을 떠날 수는 없다며 주변에서 무소속 출마 권유도 있었지만 국민의 바람과 우리 당이 새롭게 수권 세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마저 무소속 출마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허 전 위원장은 이번에도 기회가 오지 않았다. 저의 5번째 좌절로 전적으로 제 부족함 때문이라면서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잘못된 공천으로 허동준과 기동민 모두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730 재보궐선거 출마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외압 의혹 폭로의 진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결국은 진실이 진정성을 더 확고히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전 과장은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분들이 그 당시 상황을 잘 지켜보셨기 때문에 진정성이나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래도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의 진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주위 분들의 염려가 가장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직원이 아닌 계급이 높은 상사 내지는 상급자에 의해서 원칙과 절차가 훼손이 됐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9년 동안의 수사 과정으로서 해왔던 모습에 맞지 않다며 결국은 진정성이라는 것은 진실에 의해 담보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나는 수사 과정으로서 내게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한다는 책임감을 가졌는데 보다 넓게는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판단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공천에서 철저히 배제된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공천 파동과 관련해 730 선거의 의미가 공천 과정에서 실종된 듯한 느낌은 안타깝다라며 새정치연합 수뇌부를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개혁정치 이전의 권은희 과장은 새로운 인물이지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국가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권은희 과장의 노력이 여당의 정치 공세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준 점은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은희 과장 공천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에 진실에 다가서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이 있고 또 권은희 과장의 국회에 입성은 국정원 특검, 이게 또 야당의 약속이기도 했죠. 국정원 특검 관철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잠실에서는 제2롯데월드가 한창 공사 중입니다. 워낙 초고층 건물이라 안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주변 지역에서 땅이 푹 꺼지는 싱크홀 현상까지 잇따라 발생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에서 싱크홀을 메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생 범위가 넓다 보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상당합니다. 현재로선 제2롯데월드 공사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투수성이 높은, 그러니까 물이 잘 빠져나가는 집안에 균열이 생겨서 지하수 유출량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 측은 공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송파시민연대 이무상 집행위원장은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석촌에서 동호 인근 도로에 생긴 구멍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건 이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가 잘못됐다면 왜 2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지금 이 시점에 발생한다는 것이죠. 네. 건물주가 하수가 연결 잘못해서 생긴 문제라는 게 이제 구청 측의 주장인데, 네. 그 주변의 지형적인 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하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의심되는 싱크홀, 이게 잇따라 생기는 게 비가 며칠 온다고 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롯데 측의 입장을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러리 월인가요? 이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해서 물이 새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철저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 이무상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서 사수벽 같은 걸 이중삼중으로 이제 쳐놓고 공사했기 때문에 지하수가 유입되는 걸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네. 염려하는 건 그렇게 안전하게 했는데 왜 물이 빠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밀한 안전자를 실시한 후에 개장을 하든 오픈을 하든 하자는 겁니다. 네.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와 경남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8.1도입니다.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